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네라이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학동역 10번 출구고 저는 지하철 통해서 다녀왔는데 10번 출구 그냥 올라가서 앞에 보시면은 바로 10번 출구 보이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좌회전해서 쭉 직진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데 지도 한번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요 앞에 회색 문을 통해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증을 받고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한 세션에 4명이고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해서 나머지 3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층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 건물이 이제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한 곳이어서 주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여러 명 대기하고 계시고 가구, 테이블, 소품 등 여러 가지를 좀 천천히 구경을 했습니다. 워낙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가구나 집 인테리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체스판이 보이죠? 체스판이 좀 궁금해서 자세히 봤는데 가격이 623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은 차라리 그냥 에르메스에서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킷백 구매에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뭐 책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책장도 둘러보고 또 밑에 또 여러 층이 있는데 층도 살짝 맛배기로 좀 내려다 봤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 오셔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듣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계단을 통해서 보는데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고 각 전시물이 있을 때마다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거 하나하나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멈추고서는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설명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냥 자료를 읽는 수준이었고 뭔가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에 크게 의미가 있을 만한 부가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도 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지하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맨 첫 번째 보시게 되는 무브먼트랑 케이스를 층별로 저렇게 분해를 해놓은 조형물을 맨 처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 4층 메인 전시장 전경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둘러보다가 제 눈에 맨 처음 뜬 시계는 미니 리피터였습니다. 미니 리피터 소리가 지금 동영상에서 나오는데 요거 소리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들어보고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파네라이 미니 리피터 소리도 예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파텍 필립 미니 리피터랑 차이가 두 번째 차임이 파텍 필립은 15분을 의미하는데 파네라이의 두 번째 차임은 10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밸런스 휠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프리스프롱이 아니고 에타크론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프롱이 아닌 게 미니 리피터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저는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네라이에서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듀에 라인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차시고 파네라이의 디자인적 특징인 강한 선과 남성적인 모습을 담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무브먼트 뒤를 좀 보고 싶었는데 뒤에 거울이 없어서 저렇게 뒤에 가서만 봤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벤츠와 세트로 유명한 브라보스와 협업해서 만든 서머저블 모델입니다.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브라보스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서머저블은 굉장히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서머저블입니다. 서머저블인데 루나로사입니다. 이건 특이한 게 이제 디스크 베젤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랑 화이트 다이얼 두 개 버전이 전시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건 투르비용이랑 GMT가 들어간 서머저블입니다. 라디오 미르 애뉴얼 캘린더 버전이고 이탈리아어로 애뉴얼 캘린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미르 캘리포니아 다이얼도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뚜르비용이 있는데 뚜르비용인데 이거 이제 텍스처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음 거는 라디오 미르 샌드위치 다이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샌드위치 다이얼이 보이는데 샌드위치 다이얼이 뭐냐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겹이 보이는 게 샌드위치 다이얼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쿠키 다이얼이라고 그냥 일반 밋밋한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우측에 이제 10데이즈라고 그래가지고 파워 리저브가 최대 10일까지 되는 루미노르입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계는 직접 착용도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 실물을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루미노르 그린 다이얼이고, 다음 거는 이제 루미노르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다음 거는 이제 파워 리저브랑 데이트 창 같이 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526G를 차고 왔는데 요거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찍어봤습니다. 제 시계가 원래 좀 작은 편인데 파네라인은 보통 크죠. 그래서 뒷판도 같이 보이고 앞면도 보이고 43mm의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요 와인딩감도 중요한데요. 와인딩감은 이제 기계식 무브먼트의 느낌이 잘 납니다. 그리고 착용도 해봐야 되는데 제 손목이 16.5인데 조금 저한테는 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시계랑 파네라이랑 같이 착용해본 샷입니다. 다음 거는 이제 회색 매트한 느낌이 돋보이는 루미노르 시계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다 보고서는 쭉 둘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또 시계 툴이 보입니다. 또 툴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메인 스프링, 툴, 그다음에 무브먼트, 각종 집기들이 보이고, 또 파네라이에서도 여전히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버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가 두 개 있었는데 각자 좀 줌인도 해보고, 파네라이 무브먼트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무브먼트 따로 별도로 분리해 주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무브에 들어가는 각종 기어랑 파츠들 따로 섹션별로 구분을 해놓아서 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카본 소재들을 이렇게 놓으셨었는데, 제가 예전에 리차드 밀 부티크를 갔을 때도 카본 덩어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카본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라믹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안쪽입니다. 함에 파네라이 대부분 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계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함이 좀 위치가 낮아서 끈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냥 안에 있는 것만 봤는데, 파네라이도 워낙 펜층 두껍고 또 줄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먹는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스트랩 종류별로 굉장히 여러 개 끼워져 있고,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60만원대, 하나는 55만원대입니다.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파텍 필립은 풀탭 스프링 바를 쓰는데 여기는 주로 클릭 앤 릴리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장에 있던 퍼페추얼 캘린더인데요. 퍼페추얼 캘린더 6년 표시가 앞에는 없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되어 있던 시계는 대부분 둘러본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워낙 잘 꾸며놨다 보니까 시계도 보고 공간도 천천히 즐기면서 또 파네라이 측에서 준비해 주신 설명물도 천천히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과 글 자료 모두 다 충분히 잘 나와 있었고,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포스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단을 계속 내려오면서 역사를 봤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다시 올라가면서 역사 관련된 것들을 보고 싶어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면서 역사 관련된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가구, 인테리어 이런 것들 천천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1시간씩인데 거의 1시간 다 채워서 본 것 같고요. 아까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놓친 것들 다시 복귀하면서 올라갔고, 인테리어 소품 중에 좀 눈에 띄는 거를 몇 개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시계 작업대로 쓰면 왠지 좋을 것 같은 소품,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왠지 부티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천천히 보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봤던 조형물도 보이고, 집 층고가 조금 높다 하면은 저거 작은 판으로 해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장했을 때 받은 드링크 바우처를 통해서 9층으로 올라가 줍니다.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고 9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맨 처음 보시는 장면이 식당이 보입니다. 식당을 아예 대관을 해서 파네라이 고객들을 위해서 와서 와인 마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드링크 바우처를 주시면은 스파클링 와인을 한 잔 줍니다. 그래서 가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저는 야외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테라스가 밖에 날이 좀 덥다 보니까 굉장히 더워서 잠깐만 즐기고서는 빠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차고 온 시계랑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요리 해먹는 것도 요새 좀 관심을 가질까 해서 어떤 와인 쓰는지, 또 면은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1층으로 왔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다시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주셨고, 나갈 때에는 이렇게 파네라이 책자 안에 수첩이 같이 있는데 수첩이랑 봉투랑 해서 같이 주셨습니다. 수첩 내용은 오늘 전시에서 봤던 시계들 쭉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 쓸 수 있는 수첩,
입니다. 그냥 수첩 주셨고요. 행사 끝나고 주는 사은품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질문을 좀 할 게 있었는데 까먹어서 부티크를 다시 들려서 다른 직원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파네라이 역사인데요. 파네라이는 이제 프리 방돔, 그리고 현재 리치몬드로 해서 3개의 파트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네라이 굉장한 광팬이시라면 이런 거를 다 아실 텐데, 그래서 프리 방돔이랑 방돔 시기에 나온 파네라이 시계들은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때 피스 자체 남은 게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고로 잘못 사셨다가 이제 가품을 사시는 경우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네라이는 롤렉스에서 수동 무브먼트를 직접 받아다가 쓴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옛날 시계고, 또 시계 로그 쪽 자세히 보시면은 답땜을 해서 그냥 포켓워치를 리스트워치로 변환을 하라고 했던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네라이와 함께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팸 318이라는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뉴욕 부티크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한정판이라고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시계를 한정판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구매를 했는데 무브먼트가 저 모양이었고, 지금 무브먼트 사진을 보시면은 저 확대해 놓은 곳의 끝쪽을 보시면은 마감 처리가 굉장히 어수룩합니다. 그래서 저런 무브먼트를 넣었다가 뒷백을 까본 고객한테 걸려가지고 무브먼트를 교체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근데 심지어 무브먼트 교체해주는 것도 교체해주는 건데 배송비랑 책임보험비를 고객에게 전가를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타크론의 끔찍한 마감, 이거는 정말 한정판이라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시회가 지금 동영상 업로드되는 시점에서 거의 마감이 될 상황인데 일찍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남은 자리가 있다면 빨리 신청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